여러분, 운명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이런 미신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날, 만약 사주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드 알파이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38살의 사업가죠. 저희 가족은 꽤 오래전부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부유층을 위한 고급 향수, 패션,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브랜드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입니다. 두바이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주말마다 요트를 타거나 전용기로 유럽에 가서 바이어들과 만납니다. 성공한 인생 같죠? 하지만 저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최근 저는 정말 인생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 진출. 저는 원래 한국 문화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제 여동생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이후부터 한국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죠. 오빠,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데. 한 번만 한국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중동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 브랜드가 고급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한국과 협업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직 한국 시장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계약을 맺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조사해야 하는데 경쟁사들은 이미 한국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한다는 쪽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의 사주풀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순간 결정된다. 사주를 보면 당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본 영상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한국인들이 사주를 보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운명도 사주로 알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원래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머릿속엔 늘 한국으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맴돌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두바이에서 서울까지는 대략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기에 일반 상업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거리에는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트렌디한 브랜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가로수길, 한남동을 돌며 인기 있는 매장들을 방문했고 한국의 감각적인 패션과 화장품 브랜드들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번째 미팅이 있던 날, 저는 홍대의 한 유명한 카페에서 한국 브랜드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팅 장소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 가게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주 앤드타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주 카페인가? 가게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신중한 표정으로 역술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확신은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왕 한국까지 온 김에 직접 내 운명을 점쳐보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사주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뒤바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게 안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감도는 실내에는 고풍스러운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자로 적힌 여러 점괘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한 일본인 여성은 통역사를 대동하고 사주풀이를 듣고 있었고, 한 중국인 남성은 역술가의 말을 받아 적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칼리드 알파이살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로 이동했고, 제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간단한 인사를 한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에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적어 건넸습니다. 역술가는 그것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강한 리더십을 타고났습니다. 원래부터 타인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운명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사업가라는 걸 미리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하지만 그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제 사주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군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 그것을 단 한마디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뇨?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직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저를 속이려 한다는 걸까요?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요? 당신의 운은 지금 한국에서 크게 열리고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사주 카페를 나왔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논의 중이었어요. 계약이 성사되면 중동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를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중요한 딜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최측근 매니저가 한국 브랜드 측과 몰래 별도의 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는 제 이름을 이용해 비공식적인 계약을 따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정보를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매니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때 문득 사주 카페에서 역술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대로 된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 이상의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 동안 더 많은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고, 한국의 문화와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몸담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며칠 동안 저는 이곳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중동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을 벗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사주풀이에서 들었던 말도 신경 쓰였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소비자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반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시장과 쇼핑몰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저는 한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제 여동생이 소개해준 친구였는데, 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동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칼리드, 너도 강남 같은 곳만 보지 말고 오늘은 진짜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경험해봐. 그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먼저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화려한 쇼핑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가게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특히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의 시장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정이 오고 간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작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외국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어를 못했고 할머니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고 화장품을 손등에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요즘 한국에서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짓과 표정을 통해 대략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정적으로 제품을 설명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는 식으로 손을 흔들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미남, 이거 쓰면 더 좋아 라고 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웃고 말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디랭귀지만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사실 중동에서는 명품 매장에서나 받을 법한 세심한 서비스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다. 한국 제품이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서비스 문화 자체가 제품에 녹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이후로도 저는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한국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무렵 한국의 대형 마트에 갔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계산대 직원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기 힘들어 보이자 직접 계산대에서 나와 도와주었어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따뜻한 연결이 있구나. 사실 두바이에서도 고객 서비스는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인간적인 교류는 보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몸담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이곳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주풀이에서 들었던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소비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사업 파트너들과의 계약 초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몇몇 브랜드와는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고 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중동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감성을 담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존의 계획은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해 중동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감성과 철학을 담아 중동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가진 철학과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중동의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의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감성을 담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주요 파트너들과 다시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품 유통이 아니라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칼리드, 기존 브랜드를 유통하는 것보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고요? 보통은 한국 제품을 중동에 수출하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동 소비자들은 점점 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감성과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과 협업하여 중동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중동풍의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중동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한국의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브랜드. 향수, 패션, 홈디퓨저 등 중동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홍대 시장의 작은 화장품 가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바디랭귀지로 어렵게 대화를 나눴던 그 할머니가 아직도 계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가게 하나 열 겁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인지 대략 짐작하시는 듯했어요. 저는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 문장을 입력한 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이 할머니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번역기를 보고 크게 웃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될 거예요. 꼭 성공하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곳에서 배운 걸 중동에 전할 거야. 몇 개월 후 저는 두바이에서 제 브랜드의 론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중동과 한국의 감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행사장에는 중동의 상류층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이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 온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초청한 파트너들과 디자이너들이 자리를 함께해 이 브랜드가 단순히 중동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제품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저희 브랜드가 담고 있는 철학과 감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향수, 한국의 전통적인 꽃향을 담았다고요?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네요. 한국의 감각이 이런 거군요. 행사가 끝나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출시 직후 저희 브랜드의 제품들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중동의 명품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한국적인 감성을 담은 디자인과 향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라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SNS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고 중동의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며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1차 생산량이 완판되었고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추가 입고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는 거요. 한국의 브랜드들이 가진 감각,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 세심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었기에 이 브랜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브랜드를 런칭한 후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동 시장에서 자리 잡았고 한국과의 협업도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파트너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중동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건 제 머릿속에 있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도 치열했어요. 따라서 저는 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 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겸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주요 뷰티 라이프 스타일 시장을 조사하는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헬스앤드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였고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고급 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감각적인 제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수나 디퓨저 같은 제품은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중동 시장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적용하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여러 브랜드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까지 폭넓게 만나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소비자들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협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장 조사를 마친 후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홍대의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를 만났던 경험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았던 저에게 손짓과 표정만으로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 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 모든 시작이 그 할머니와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이번에는 이곳이 마치 익숙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방문했던 작은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낯선 얼굴을 본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다시 왔어요.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엔 번역기 없이 직접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성공했어요. 제 한국어가 어색했는지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저는 할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만든 저만의 브랜드 제품.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선물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잘 됐다니 나도 기쁘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제 다음 목표는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더욱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작점은 한국에서부터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